통일지층에서 근무시키면. 예, 최근에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일, 김민하 시사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아주 뜨거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예, 지금 뭐 별로 저 초반이라서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저 국회에서도 이게 공식적으로 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또 중요한 일이 있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있고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다 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해서 오늘 2시 30분부터 쫙 증언을 하는데 이게 윤석열한테 유리할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전부 윤석열은 거짓말쟁이, 네. 김용현은 거짓말쟁이, 인성 바닥. 저는 요새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자꾸 이제 검사 출신들이랄지 우리가 그 고위 관료 지냈던 사람들 최상목 씨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건데 공무원의 제1 요소는 인성이고 도덕성이고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말고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공무원의 필수 불가결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 예. 정직해야 돼. 예, 예. 국민들한테 정직해야 돼. 근데 윤석열이는 그냥 거짓말을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거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다 알아. 근데 이 인간들도 공무원들이야. 그쵸? 1급 이상의 장차관들 전부 공무원들인데 그 인간들은 이 윤석열이라는 인성 제가 보기에 하위 바닥 1% 안에 드는 인간의 거짓말을 계속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는 덮어주려고 해. 다른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러면 거짓말쟁이 XX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공무원으로 봐야 돼? 이 인간들을. 그냥 끌어내려야죠.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공소장이 김용현 공소장보다 한 10장에서 20장 정도 긴 게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보니까 뭐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 신문의 인터넷판 이런 데는 뭐 전문이 공개가 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예. 그걸 보면 벌써 이제 거짓말한 게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했던 이 자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단전 단수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JTBC, MBC 그 다음에 갑자기 여론조사꽃 이렇게 해가지고 단전 단수를 해라라고 시켰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공소장 보니까는 윤석열이 시킨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건을 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최상목에게 나눠준 그러한 이제 문건들과 문건들에 준하는 것들을 이제 전달받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을 동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열이 김용현하고의 대화에서 그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군 얼마나 되느냐? 한 1000명 됩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국회하고 선관위에 먼저 보내면 되겠네. 윤석열이 직접 군동원을 지시하고 배치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에 그런데 공소장에 뭐 그걸 최소한 뭐 아무 증거나 증언 없이 거짓말로 이제 공소장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군 사령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관계자들이 진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글에 놓고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나 이런 데 가서는 윤석열은 다 뻥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뭐 여기서 뭐 유튜브니까 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뻥이 내가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게 와전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옥에 있는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이 어제 MBC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분노에 차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혼자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에다가 얼마나 분하면 거기다가 내가 억울한 얘기를 다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철수는 내가 시켰어. 그렇죠. 특전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윤석열, 김용현 이런 사람들은 철수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지시를 해 걔들이. 그렇죠. 아무 철수하라는 지시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알아서 철수를 시켰는데 광 파는 건 자기들이 지금 광 다 팔고 있고 그렇지. 결과적으로 애초에 이 일을 시킬 때는 계엄 선포나 이런 걸 시킬 때는 자기들이 책임 다질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군을 다 이용하기만 하고 지금 이게 뭐냐 이걸 일개에다 다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 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저 구치소에나 가서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굽니까? 윤성동이라고 할 뻔했네.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나경원이면은 사실은 간판이잖아. 완전히 지금 현재에도 원내대표고 대표고 뭐 이렇지만은 간판이잖아. 근데 그 간판들이 가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라고 전달해 주는 게 이게 상식적인가? 그 이제 네이버에 이제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요. 네. 이제 작년 8월달에 기사가 나옵니다. 예. 일본의 관방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신사참배했다. 일본 방위상이 그러네. 야스쿠니 그러네. 신사참배는 개인 자격이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개인 자격으로 간다라고 해도 메시지라는 거는 결국은 뭐 당연히 공직을 가진 사람이 간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열받지. 개인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도 관방장관 하기 전에 갔었다. 국회의원 아니었을 때 갔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이라도 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원내대표고 대표야. 그 개인 자격이 어디 있어, 거기에.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간 거면 그러면은 최소한 아무도 모르게 가든지 아니면은 가서 예를 들면 진짜 개인 자격으로 갔다라고 우기려면 믿지 않죠 전혀 우리는 용납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렇죠. 근데 우기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성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기려면은 개인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대화만 했다. 그래서 잘 계시냐, 식사는 잘 하시냐, 그리고 나는 뭐 얼굴이 좀 상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왔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했는지는 나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했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께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애초에 그렇지. 갈 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가면은 분명히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옥중 정치하려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권영세 비대위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직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는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윤석열이 우리가 분열되지 않아야 되고 하나로 돼가지고 당이 하나가 돼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그놈의 2030 청년, 제가 2030 청년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언급하는 그놈의 2030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2030 된다. 청년들이 네? 본인들 편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030 청년들을 또 타겟팅해가지고 2030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근데 이 얘기가 뭡니까? 당이 만약 분열을 한다면 지금 뭐 때문에 분열을 하겠어요? 만약 분열한다면 윤석열을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우선 분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결해라. 단결해야 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날 버리면 안 돼. 혼날 줄 알아. 근데 이 얘기가 아직도 먹힌다. 국민의힘에. 여기서 개인 자격이 뭐냐 하는 얘기가 헛소리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저는 어제 있잖아요. 그 갔다 오셔가지고 다 개인 자격 갔다 그랬었죠. 갔다 그러는데 그 윤석열 씨가 안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또 대변을 해요. 막 좋아요. 그렇죠.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윤통이 거짓말하는 거. 그다음에 어제 갔던 뭐 권성동 뭐 원내대표나 예. 그다음에 또 한 분 뭐 통일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권영세. 말 바꾸게 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제 하루 들어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한다 칩시다. 저는 여기까지 다 이해합니다. 제가 좀 사람이 폭넓게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경원 너그러우시구나.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하는 말 보면요. 네. 정말 웃긴 말이에요. 윤통 말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전하는데 뭐를 전하냐면은 지금 이 나라 국회가 나치가 옛날에 그 강제 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한 것처럼 나치식 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거대 야당이 하고 있다. 나치도 선거로 됐다. 예, 나치도 선거로 됐다. 이렇게 통과시켰다.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2030 세대들이 자기를 계속 지지하게 이끌어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이 나라 제1야당이 나치식으로 하는지. 자, 우리가 나치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유겐트라고 있습니다. 유겐트가 뭐냐면 히틀러가 동원한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 2만 5천 명을 동원해 가지고요. 교육시키죠. 예, 이걸 교육시켜 가지고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평생 너는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히틀러에게만 충성해. 이렇게 합니다. 세계로 교회네. 자, 세계로 교회. 이번에 정광훈 목사도 저 2030을 중요시하겠죠. 자, 윤통도 안에서 그런 말 하죠.
도대체 나는 누가 나치고 누가 히틀러인가 좀 이렇게 이 말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목 잡힌 말을 안 하면 좋겠어요.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치고 히틀러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헌법재판관도 판사도 내가 마음에 들고 내 편 들면은 우리 편이고 아니면은 전부 다 헌법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세력이고 이게 나치식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좀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그 서정욱 변호사랑 이제 토론 프로그램 하는 게 있어요. 어. 우리 최경영 힘드시겠다. 최경영 진행자가 진행했던 그 라디오에 저 계속 아직 나가고 있거든요. 최강 시사. 네, 최강 시사. 그 지금 이름 바뀌었지. 무슨 뭐 전격 시사. 거기에 제가 거기 지금 진행자 누구예요? 저기 KBS 기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따 치고. 일단 예. 근데 아주 신박한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러면 연결된 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나치즘은요. 예. 극우가 아니라 극좌래요. 서정욱이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은 내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진영 내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고 복거일 선생이 복거일 교수가 계속 하는 건데 이런 극단주의는 다 극좌다. 그 국가사회주의다. 나치즘은 국가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극좌의 개념이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극우다. 이런 주장을 실제 했어요, 실제로. 자랑스러운 극우다? 예, 다른 극우다. 지금 뭐 이게 네. 극우 나치 이렇게 파시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다 극좌에서 나온 거지 극우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민주당이 하면서 극좌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들은 그런 거하고 다른 자랑스러운 극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요 정서에서 왜 이게 뜬금없이 나치즘 얘기가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치는 극좌에서 나온 거고 그거는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지금 하는 거다. 이런 이제 바탕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반박은 이제 충분히 해주셨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치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고 하는데 윤석열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나치가 전쟁을 일으켰듯이 윤석열도 계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오히려 딱 정확하게 부합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쪽의 멘탈리티가 그거라는 거를 제가 좀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막 돌려보더라고요. 예. 이 서정욱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하는 거는 이 원래 좌파 우파가 어떻게 생긴지 역사 공부, 세계사 공부 좀 하라 그러세요. 원래 좌우는 프랑스에서 생긴 거거든. 처음에 생겨났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그 원래의 권력을 갖다가 하는 게 오른쪽에 앉고, 구체제. 그다음에 이제 신체제로 해가지고 이거 틀리다 바꾸자 하는 게 왼쪽에 앉아가 좌우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리버럴입니다. 리버럴이죠. 그러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북한에서 김정은이는 극우겠네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극우겠네요? 극우인데 그러면 왜? 실제로 그래요. 예. 중국의 좌파 있잖아요. 예.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좌파가 한국의 우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념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잘 정치학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러시는 건데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회는 리버럴밖에 없어요. 리버럴밖에 없고 리버럴 안에 자유주의자들 안에서 리버럴 우파와 리버럴 좌파가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랄지 윤석열 씨가 주장하는 거는 리버럴 좌파나 우파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영어로 말하면 데비에이션이에요. 그냥 여기 정상분포 안에 있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3.1%에 있는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이상한 애들. 정상분포 안에 있지 않은 이상한 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게 뭐 다 극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예를 들면 국가주의나 뭐 이러한 뭐 국가주의라고 하면은 너무 좁아 보이니까 내셔널리즘이나 그렇죠. 이런 것에 어떤 권위주의나 이런 것에 의존하면은 그거를 극우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분들이 말장난을 계속 하는 게 그렇죠. 가령 과거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얘기할 때도 예를 들면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고집하냐라고 하면은 아니 세상에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들이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뭐 하지 않느냐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자기들이 한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면서 인민민주주의를 우리가 배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럼 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민주주의라는 걸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북한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독재잖아요. 독재지. 근데 자기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이유로 지금 거기는 민주주의일 수 있다는 주장을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게.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치가 플레임이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인가 뭐 이렇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거기도 민주주의 들어갔었어. 그래. 그거는 맞아. 독일어를 이 번역을 해갖고 그런 거고 그 시대에 그 맥락에서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사회주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그 시대에 그 나치라는 사람들은 그 독일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자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네. 3인당이 있고 나치가 있고 공산당이 있고 뭐 이랬는데 여기서 그 당시에 공산당은 실제로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던 공산당이 있었던 것이고 그 나라에 또 전통 있는 좌파의 제2인터내셔널에 같이 있던 3인당이 있었던 것이고 완전히 나치가 있고 이제 등등이 그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이잖아요. 있었던 것인데 나치들이 공산주의자를 때려잡자고 하던 거고 3인당이 좀 애매했어요. 근데 이 공산당이 3인당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나치를 때려잡자고 했어야 되는데 공산당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주적은 원래 3인당이야. 왜냐하면 3인당하고 분파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를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치가 그 틈을 타서 힘을 키워가지고 3인당도 밀어내고 공산당도 때려잡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나치들한테 다 당해버렸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교훈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나치가 만약에 이 교훈에서 얻어질 수 있는 바가 나치가 극좌다라고 하면은 독일이라는 사회는 다 좌파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근데 정당이 이거 약간 좀 이제 우부터 좌까지 다 좌입니까? 그러면은 너무 독일이 좌일입니까?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의 수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는 전 세계 선진국 다 포함해서 공산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공산당이 어지간한 데는 합법정당으로 있거든요. 합법정당으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 빨갱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저는 주식을 좋아하고요. 저는 굉장히 주식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20몇 년을 주식을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경제쇼를 했던 사람이고요. MBA를 했습니다.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시고요. 저는 빨갱이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심지어는 저는 NL이고 PD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저는 임종석 가라도 아니야. 쉽게 말해. 저는 뭐가 없어. 빨간 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공산당이 아예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산당 비슷한 거 하려고 했는데 총살시켜서 죽여버렸잖아. 그 통역당 사건으로. 그렇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아무도 못하잖아. 그 공산당이 없는 나라에서 자꾸 이제 너희들은 공산주의자야 이러니까 이게 모든 게 꼬여버리는 거야. 김준일이 공산주의자야, 김민하가 공산주의자야. 전부 다 어떻게 한 푼이라도 벌라고 지금. 우리 김민하 평론가는 노동당 출신으로 남들한테 알려져 있는. 아니 노동당 출신이지만 거기에서 나왔잖아. 아니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자본주의에 투항을 했잖아. 기분이 좀 이상해지네요. 수항을 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아니 제가 이제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돌 하나 던져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왜 나치즘이 지금 저렇게 윤석열이 얘기하는지를 맥락을 설명드리려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돌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극좌다. 나치는 극좌고 민주당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지간히 하세요. 어지간히 옛날 고래적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지금 6.25 쪽의 이야기를 하면서 박수영 의원은 그게 지금 6.25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누가 지금 그런 이념론 지금 전부 다 트럼프한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말이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판에 무슨 거기 가가지고 성조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면 우리나라 국익 지켜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 진짜.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인간들이 집권 여당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아직도 사람들 속여먹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노인들 그다음에 잘 교육 못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하고 본인들 권력이나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똥멍청이가 되는 거죠. 예? 25% 똥멍청이들 다 동원해가지고 본인들이 계속 권력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성이 글러먹었어. 윤석열 옹호하는 세력들은 제가 보기에는 인성이 글러먹은 거예요. 다르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렇죠? 아니 지금 계속 뭐 증거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오늘 또 뭐 저 곽종근 옥중노트 이것도 뭐 보니까 윤석열이 다 거짓말했더만. 옥중노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저는 이게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2014년도 말 2015년도 초에 이걸 썼는데 이걸 쓰니까 매일 와가지고 저를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더니 뭐 소위 건방이라는 걸 하던데 이게 진짜 억울하면 사람들이 안에 씁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고 다 씁니다. 근데 쓰는데 이제 쓰다가 그걸 갖다 보니까 좀 밖으로 내보내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걸 복사해가지고 밖에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아예 안 써버렸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곽종근 사령관이 쓴 노트가 거짓말할 수가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하나하나씩 좀 예. 살펴볼까요? 옥중노트에 나온 것 중에서 지시가 없었다. 예. 철수하라는 지시 없었다.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직접 정면으로 반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원이 아니라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예. 요것도 뭐 뻔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들어간 게 아니고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예. 들어갔다. 시설 확보 및 경계가 작전 목표였다. 당연하지. 시설 확보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리창 깨고 들어가가지고 네. 사실은 끌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의원들을. 어디서 국민들을 바보하러 하나. 전부 거짓말만 하면서 이 인간들이 진짜 우리가 민주적이고 평화로우니까 제가 그 다음 말이 윤석열식이었으면 이 인간들 팍 잡아다가 수집소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다 족쳐버려. 노상원이처럼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제가 착하고 인성이 좋으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네. 그 정치인들하고 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수거 대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수거해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그럽니까? 백령도, 실미도, 연평도로 보낸다 그래요. 그렇죠. 아니 무슨 실미도 2 영화 찍을 일이 있습니까? 거기 보내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노상원 그 정보사령관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 준비한 거 보면요. 살벌하대. 진짜. 아니 이거 닛바라는 게 뭘 썩는 겁니까? 예전에 손톱 뽑을 때 쓰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구방망이하고 복면을 가린다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게 혹시 국정원 감찰조사실 가보셨습니까? 거기 못 가봤죠. 예, 감찰조사실 가면은 모든 게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도 흰색, 모든 게 흰색이고 책상도 흰색입니다. 아 그때 한번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갖다 맞다, 하얗게 맞다, 만들어버리는 이게 심리학적으로 심리지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때 예. 그 징계당했던 사람 거기에다 그렇습니다. 가둬놓고 예. 24시간 동안 눈 계속 뜨게 해놓고 잠 못 자게 아니, 그리고 해놓고 그 그냥 하얀 방에다가 가둬놨었거든. 2평, 3평 되는데 가둬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앉혀둡니다. 맞아.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맞아. 그거는 한번 보도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보면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하냐면 사람의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을 갖다 안 대로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극한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막 눈을 가리고 고문할 때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눈을 안 가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가해질 위험력을 알아요. 때문에 내가 심적인 대비를 하는데 그렇지. 이걸 언제 가해질지 모르니까 사람이 그대로 심리가 피폐해지거든요. 아니 그런 거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다 그러잖아요. 손톱을 뽑아버리려고? 아니 그 닛바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 보면은 도구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노상원 지금 수첩에 예. 나와 있는 수거 대상하고 수집소도 보니까 예.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게 백령도, 실미도, 연평도죠. 백령도, 실미도, 연평도, 그다음에 오리, 예. 오음리, 혈리. 오음리, 혈리가 양구 쪽에 있는 게 있더만요. 근데 양구군청은 계엄 당일날에 장악을 했었잖아. 네. 그렇죠. 그게 이게 딱딱 떨어져. 떨어져요. 네. 맞아, 떨어져. 또 하나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공개를 해볼까요? 아, 이게 제목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 비아폰 이야기 계속 나오죠.
비아폰 이야기 나오고 예, 있습니다. 특전사령관도 대통령으로도 비아폰으로 지시를 받았다. 수방사령관도 비아폰으로 지시를 받았다. 비아폰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거는 딱 하면 국가 예산으로 사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뭐 비서실이고 장관이고 어디고 간에 주는 비아폰은 전부 다 총괄 관리를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에서 합니다. 경호처 관리본부라는 곳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주는 그래서 국방부에 있는 국방장관이나 뭐 합참총장이나 누구한테 주는 것도 다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대통령 예. 경호실에서 예, 예. 그러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래서 그 메인 서버가 있거든요. 예. 거기 뭐가 있냐면은 불출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출대장. 예, 이거는 반드시 그거는 갖다 쓴다. 예, 그리고 이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게 있고 예비적으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시로 지급되는 거. 예. 그걸 갖다 우리가 테스트폰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테스트폰. 참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와, 이게 진짜 참 안 나온 거 돼요. 보면 황당해요. 이 12월 3일을 며칠 안 앞두고요. 비아폰이 몇 개가 불출이 됩니다. 12월 3일 며칠 앞두고 예, 예, 예. 비아폰이 몇 개가 불출이 몇 돼요. 개가 예. 불출이 됐다. 그러니까 예. 꺼내서 누군가한테 줬다. 예. 그런데 보면은 그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은 비아폰으로 자기 연락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예. 대통령 지시를 받고 장관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 불출대장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뭐 본걸 하기 때문에 테스트 특 이거는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비아폰을 특전사령관한테 불출했다는 거겠죠. 아. 테스트 수 돼 있습니다. 이거는 수방사령관한테 수방사령관. 불출했다 돼 있는데 이 948하나로 끝나는 번호가 하나 있어요. 뒷번호가. 9481 그러니까 예. 비아폰의 번호. 예, 비아폰 번호가. 9481. 예. 근데 이거는 테스트 예에 돼 있습니다. 예. 예. 즉 예비역한테 지급됐다는 거예요. 이 누구요? 예비역한테. 예비요? 예. 노상원. 오 마이 갓. 노상원이 예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뭐 그 비아폰 불출대장을 갖다가 파기하고 삭제하려고 그랬는데 안에서 엄청난 반대를 받았다는 말도 있어요. 이거 빨리 이거 자료 제출이나 증거 보존 절차 해가지고 압수수색 일정을 받아가지고요. 이 자료에 비아폰 불출 대장에 대한 것만이라도 빨리 증거 보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호실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갑자기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습니까? 하여간 제보를 받으신 거죠. 예. 그러면 테스트 특, 테스트 수, 테스트 예. 예라는 게 불출 대장에 지금 적혀 있다.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테스트 특, 테스트 수는 이해갑니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은 이미 자기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비아폰으로 이래가지고 이런 지시 받았다. 그러니까 테스트 예 그래가지고 설마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약간 그 생각을 좀 이게 누가 그런 말을 하길래 좀 설마 그래도 아무리 간이 커도 이미 옷을 벗은 민간인 아닙니까? 전 정부 사령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겨우 모의 아주 악랄한 모의에 이 사람이 저 소위 말하는 헤드뱅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야 설마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상원은 그것도 번호도 뒷번호가 9481납니다. 번호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구사 그러니까 팔하나는 이게- 뒷번호까지 이거-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거 있잖아요. 예.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보자면은 지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이 구속 시도를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계속 반려를 했잖아요. 예. 좀 미비하다. 그래서 이제 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또 이제 국가 보안 시설이니까 또 안 되고 이게 지금 도돌이표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지금 특검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비와폰을 이번 최근에 쓴 사람들은 다 진짜로 적극적으로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려졌다시피 김건희 썼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도 썼다요 지금 행안부 장관 중에서 쓴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러네요. 이상민이 썼어요. 네. 그리고 지금 노상원까지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비아폰을 왜 쓰게 했는지. 왜 쓰고 했는지 김건희는 하도 뭐 사고를 치니까 뭐 비아폰이라도 쓰십시오 했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게 지금 계엄하고 정말 관련이 없을까? 이상민이 그 저기 경찰 가서 진술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윤석열이 이렇게 그날 계엄 당일날 얘기했더니 김건희도 모르는데 내가 화낼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했어. 그렇지. 그걸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상민이 한 얘기를?
그리고 김용현은 그때 국무회의 때 찬성한 사람도 일부 있었다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싹 지금 다 반대했다라고 그렇죠, 주장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어.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지금 밑으로 쫙 내려갔어요. 지금 경찰 지금 압수수색 이제 압수수색하고 지금 내 국방부 압수수색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위에부터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했어 어쨌든 뭐 수사가 하여튼 구속기는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안가회동을 한 게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12월 예. 4일 날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 법무부. 이완규 법제처장, 예.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인데 이 4명 중에 3명이 휴대폰을 바꿨고요. 안가회동 한 다음에 그건 뭐 언론 보도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민은 비아폰 썼고 안 바꾼 사람 이상민은 비아폰 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검찰 선배고 한 명 그러니까 이상민은 이제 충안구의 이제 법조인이고 저 판사고 수사가 안 돼요. 수사가 이들은 그러네. 이 특검을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비화폰까지 같이 털어봐야지 이게 큰 그림이 그렇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제가 조지호 경찰청장 비하폰 받았었어요? 안 받았죠, 이 사람도. 이 사람만 직업 대상일걸요. 자, 아. 제가 그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김평론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저 시청자들로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네. 형소법 110조, 111조에 돼 가지고 국가안보시설 중요시설에 대해서 저 뭐고 압수수색이 제한이 되잖아요. 이걸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비화폰 통화 불출 내역, 그다음 언제까지 비화폰 통화 내역, 송발신 내역, 그것만 압수수색 영장을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제정되는 것은 특정 장소에 대한 거거든요. 그 장소를 들어가 가지고 다른 걸 볼까봐 못 가게 하는 거고 만일 이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 자체가 국가 중요 기밀이면은 법원에서 영장을 제한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영장 나왔으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하는 식으로 너희가 제출해라. 단 거짓말로 제출하면 너희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우리가 추가 입건하겠다. 그렇지. 이 압력을 해가지고 저는 이걸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있잖아요. 저는 그 요번에 제일 웃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행안부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행안부 장관의 말바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다른 행안부 장관? 예, 예. 다른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사람이 자 12월 3일 날 개업이 났죠. 그다음에 12월 16일 날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경찰에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나 끝까지 반대했다. 나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했는데 대통령이 워낙 그러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1월 며칠 날 나와가지고는 1월 13일 이후에 나와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국회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12월 3일 전까지는 이 사람도 상당히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국방부 장관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는데 그 찬성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 사람일까 아닌가 하는데 이상민.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예. 의심할 수 있죠. 근데 12월 16일 날 조사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결사 반대했고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러죠.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소방청장.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돼 버려 국회에서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뭐냐? 나는 살고 봐야 된다. 나부터 살고 아. 보자. 오케이. 나는 빨리 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된다고 하니까 반대했다 그래요. 반대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난 정말 탄핵에 반대했어 하는데 다음에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뭐 말하면 무조건 답변 안 한다 그래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 국회에 나오기 전에 어떤 또 이벤트가 하나 있었냐? 윤건영 의원이 그걸 밝혀내죠. 소방방재청장 허석권 씨한테 단수하라 했던 걸 밝혀내가지고 딱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분이 다 입을 닫습니다. 침묵은 금이라 이거죠. 이럴 때는 침묵이 금이다. 그냥 낮에 그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으신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있었구나. 이상민은 제가 보기엔 정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거의 네. 생각이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는 국무위원들 전원 불기소한다, 이거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어제 윤석열 공소장에도 나오지만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 지시를 소방청장한테 직접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나와 소방청장은 이상민한테 받았다라고 지금 그렇죠. 이미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 윤석열- 직접 했다는 거잖아.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소방청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데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지시를 이상민한테 직접 하고 이상민이 소방청장한테 하고 이 루트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윤석열이 너무 정신이 없는데 거기를 그렇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했을 가능성보다는 앞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 자기 오른팔 왼팔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니까 이상민이 지금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 이게 그러니까 내란의 전모 윤석열을 제외하고 어떻게 이게 모의가 됐는지는 좌용현 우상민이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원래 충암고 양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은요, 이거는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게 군과 관련된 파트는 김용현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한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 안 밝혀진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파트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관한 것이든지 계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민간과 관련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공소장에 보면은 이 이상민한테 문건을 줬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건에 따라서 이상민은 시킨 겁니다. 단전단수를 해라라고 시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렇지. 근데 그게 다인 거냐? 그 이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경찰이라든가 다 행안부 장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필요한 거고. 근데 노상원과 관련돼서는 노상원은 100% 비하폰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노상원의 역할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노상원이 뭐 한 사람입니까 이번에? 이 노상원은 처음부터 김용현이 이 개헌과 관련된 그러한 준비를 할 때부터 마스터 플래너야. 그렇죠. 이 사람이. 예. 김용현 공간에 계속 들락날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심지어 계엄 전날에도 계엄 선포 전날에도 김용현 공간에서 이 마지막 준비를 다 했죠. 노상원하고 김용현하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 계엄을 하는 날 오전에도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이 노상원이 오늘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고 나면 그 이후에 너희들의 임무는 중앙선관위에 가가지고 이 부정선거 관련한 증거를 찾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너는 인원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브리핑을 싹 해줍니다. 오전 10시에. 그리고 이 준비에 따라서 문상호 너는 준비를 해라.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하고 사전에 김용현하고 논의했던 거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 산하에 뭘 설치하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수사단을 설치하여서 그 제2수사단에서 이 관련된 수사를 전담을 하는데 그 실질적인 수사단장의 역할을 노상원이 한다. 그것까지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사전에 모든 소통을 수시로 해가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소통을 할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하폰은 100% 줬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하고 그다음에 어제 나온 보도 중에 노상원의 그 수첩 있지 않습니까? 예. 마구 휘갈겨 쓴 수첩. 그 필적 감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필적 감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수첩의 글씨는 누가 쓴 거냐? 이것도 상당한 의문이 남는 거여서 필적 감정이 안 된다는 게 일치하지 않는다? 확인이 안 된다. 확인 불가. 일치 확인 여부가 확인이 불가하다리 나왔거든요. 그렇죠.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건데 혹시 예.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너도 쓰고 나도 쓴 거냐? 김준일, 김민아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김준일도 한마디 쓰고 김용현, 노상원 같이 앉아가지고 김용현도 한마디 쓰고 나도 한마디 쓰고 한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앉아서 우리가 뭐 롯데리아가 아니라 김용현 공간에 섰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간에 왜냐면 앉아서. 공간에 수십 회 간 거니까 지금. 그러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훨씬 더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당시 그 노상원에게 지급된 걸로 추정되는 비화폰을 김성훈 차장의 비서관인 김땡땡 씨가 이름이 탁 나올라가서 참았다. 네. 이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김땡땡 씨가 원래 경호실 실장 차장은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차장이었죠. 수행비서인 김땡땡 씨가 와서 그 비화폰을 불출해 갔다. 아 불출해 갔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 노상원한테 줬다. 예,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 불출대장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시설 기밀이 아닙니다. 그렇지. 이거는 비공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빨리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자료 제출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줬는지는 알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를 갖다가 그 불출대장을 파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담당하는 사람은 이 잘못 파기하면 공용 서류 등 손괴죄가 걸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파기 안 하고 버티는 거죠. 그 사람이 버티고
버티고 있는 기간 안에 빨리 이거 수사기관에서 해가지고 비화폰이 누구한테 지급됐고 언제 서로 비화폰으로 통화됐다는 게 딱 나오면은 그거 지도만 그려도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은 게, 그래서 검찰이 서둘러 국무위원들은 무혐의 처리했구나. 왜냐하면 자기 보스들까지 다 걸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김성훈에 관한 영장 기각도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영장 기각을 한 이유는 요거 들어가면 김성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버 압수수색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밝혀지니까 요거가 핵심이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국무위원들의 혐의를 밝혀내는 것, 그 다음에 서버 압수수색과 김성훈이 알고 있는 것, 요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실은 참 제가 이런 말까지 하면 그렇지만 예. 그 서버 압수수색 하면은 이번 내란 행위만 밝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김 여사한테 비화폰을 상시 지급했다 그러거든요. 상시. 김건희는 예. 지금 상시 지급 상시 지급자로 대상자. 돼 있었고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역이 번호 있지 않습니까? 비화폰은 따로 있잖아요. 예. 그 번호부까지 줬다고 보도가 나왔고 또 다른 비화폰을 불출해 가지고 받은 어떤 중요한 강요들 있잖아요. 강요들은 이게 김건희 여사 비화폰 번호단까지 가르쳐줬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받아라 그랬지. 예, 전화 받으라고 했다고. 전화 받아라고 그랬어. 야, 자, 김건희 비하폰이니까 전화 예, 받아라 그랬거든. 예. 자, 그랬으면은 이건 뭡니까? 결국 김건희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국가 중요 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비화폰을 받은 국가 중요 안보를 관리하는 강요들하고 계속적으로 업무적 통화를 했다는 결론밖에 됩니까? 국무위원들이 왜 여사 전화를 받아? 그러니까 최순실보다 한 3단계, 4단계 위에 국정농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 국정농단. 이거는 이제 소름 끼치는 이거는 농담들이네. 김성훈이가 나와서 국회에서 한 말이거든요. 예. 국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야, 재밌구만. 그러면 이 비하폰이 통화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뭐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네요. 제가 보기로는 이 내란 혐의보다 더 재밌는 것도 있을걸요. 그렇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까지 김건희 또는 윤석열의 사적 핸드폰,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코바나 콘텐츠 일할 때부터 썼던 핸드폰으로 가지고 뭐 진보 언론사의 기자들이랑 통화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아주 그 새털 같은 거네. 아니, 예? 진상을 이 정권의 진실을 밝히려면 이런 거는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비하폰에 많은 게 들어가 있겠구나.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정호성 비서관이 폰을 몇 개 가지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뭐 4개인가 가지고 나왔잖아요. 정호성이. 예. 그래가지고 수사 결과 나와가지고 하나는 뭐 최 여사한테 하는 거 녹음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데 통화하는 거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부속실장이 그 정도 폰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부속실장은 자기는 이제 밑에서 일하니까 번거롭잖아. 많이 갖고 있으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핵심에 있으면은 정말 안 들킬 폰 하나 정도는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화폰이죠. 근데 자, 비하폰 고청 감청 안 되죠. 상대방이 녹음하려면 녹음도 안 됩니다. 근데 비하폰에 서버가 있다라는 거는 그 예. 서버에서는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서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이런 내역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주로 보면은 수신 발신 내역만 나와 있고 수발신 내역만 나와 다른 있고. 거는 일체 기록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발신 내역도 그 비하폰 서버 메인 서버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폰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 핸드폰 이거 하나보다 비화폰 하나가 그 메인 서버에 차지하는 용량이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암호기기를 넣어놓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선입 선출이라고 예. 빨리 된 그 기록부터 해가지고 기록 차차치 지워집니다. 몇 개월 정도밖에. 예. 그러면 지금 계속 저렇게 놔두면요 기록은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김성훈이는 그걸 노린 거구나. 통신특기입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맨날 그거예요. 그걸 노린 거야. 빨리 증거보전 신청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은 그 삭제되면은 수발신 내역, 발신 수신 내역을 갖다가 따로 프린트 해가지고 보존을 해두든가 아니면은 다른
메모리에 추가 장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증거를 보존해놔야죠. 지금 계속 이제 지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계기는 이유가 있었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제가 옛날에 SK텔레콤 그 취재를 할 때도 똑같이 의료 기록이 혹시 통신사 서버에 그 저장이 되는지에 관해서 혹시 몰라서 예. 깊게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버의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미쳤냐? 그렇죠. 야, 그 암호화된 의료 기록도 암호화돼 있고 암호화된 의료 기록은 뭐 하여간 기한이 있더라고요. 기한이 있는데 예, 굉장히 기한이 짧아. 있습니다. 짧아가지고 그냥 날려버려야 돼. 본인들도 왜냐면은 서버 용량 때문에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게 똑같은 시스템이겠는데 그러니까 개기는 이유가 있었구나. 시간을 끌면 과거의 기록들이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예. 와, 이 검찰이랑 이놈들 경호실 거의 짠 듯하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비아폰을 썼던 인간들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와, 이제 조금 클리어가 되네. 이 인간들이 왜 시간을 끌 합당한 이유가 있었구나. 합리적인.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제 윤석열 공소장에 나오지만 윤석열과 이 비상계엄의 어떤 그 관련이 있는 자들은 상당 부분은 여기 상당 부분이라는 건 물론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훨씬 많지만 검찰이 보기에 그리고 수사기관이 뭐 나머지 수사기관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기소가 가능한 거죠. 뭐 노상원을 기소를 못 하겠습니까? 윤석열을 기소를 못 하겠습니까?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은 이 사건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건이 다 부담스러운 것들이 다 손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싫은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러네. 추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네. 최상목이 길을 쓰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거기 이제 처음 뭐 이게 계속 논리들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뭐 다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윤석열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니 지켜보자라고 특검을 거부를 그러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빈 공간에 남아 있는 거는 윤석열 빼고 이 밑에 크게 내란 모의했던 그러네. 사람들은 그냥 덮어주고 가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본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뭐 비화폰 발수식 내역을 갖다가 수사기관에서 열면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내란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참 여러 가지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 딸려 나올 수가 가능성이 저는 너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노상원이나 김건희는 영적으로 통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아폰도 서로 통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성향이 비슷하잖아. 나올 수 네. 있죠. 서로 통화한 기록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노상원과 김건희가 통화했다는 거는 그 통화 내역 자체만으로도 발칵 뒤집힐 일이거든. 그럼 계엄을 사전에 알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통화 내역 자체도 엄청 중요하구만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원래 수사할 때 가장 기본이 그 휴대폰 통화 내역하고 대포폰 사용 내역 발견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각종 메신저 내역만 하면은 수사가 거의 반 이상 끝났다 그럽니다. 그걸 서로 싹 조합해 보면은 딱 나옵니다. 예. 그러네. 영건희님이 김건희가 국정을 들쑤시고 돌아다녔다는 기록이 나오는 건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정권이기 때문에. 아니 안 그러면 왜 각각 장관들한테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번호를 가르쳐주고 이 전화가 여사 전화니까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전화할 일이 없으면 왜 각 다른 장관들 뭐고 그 비화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이 폰은 누구 번호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와 그다음에 저는 강남 본부 있잖아요. 한국은행 강남 본부. 그다음에 노상원이 한 일 이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말을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돈을 통제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네. 잠시 광고 듣고 그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합하면 108만 원이 됩니다.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1670-2571 상담하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십시오. 스픽스 또는 최경령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할 때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인 추천할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이벤트 혜택 더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저 화한, 추가 화환. 윤석열 씨가 이게 탄핵이 확정이 되면 전국 어디든 3시간 이내에 배달이 가능한 추가 화환 전국 꽃배달입니다. 배송 완료할 때 주문자에게 배송 완료 인증 사진도 당연히 완료 즉시 전송해 드리고요. 3단 화환의 가격이 초특가 43,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싸네요. 이렇게 싼 곳은 처음 보는데 43,000원. 유튜브 스픽스 보고 주문한다라고 하면 또 시크릿 할인이 추가되고요. 전국 꽃배달 필요하신 분들 1688-3525 화환뿐만이 아니고 동서양난, 관엽, 꽃바구니 많은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688-3525 1688-3525 저장해 두셨다가 365일 지구가 멈추지 않는 이상 운영 중입니다. 필요하시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단전 단수 하는 거는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거잖아요. 한겨레 경향, 예? 뭐 이런 언론 통제하려고 여론조사, 꽃, MBC, JTBC, KBS는 빠졌어. KBS가 왜 빠졌죠? KBS는 개헌 방송하려고 스탠바이도 하고 있었다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통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통제는커녕 네. 바로 국영방송 체제로 가야 되는데 통제를 왜 합니까? 거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활용을 해야 되니까 단전 단수가 필요가 없다. 얘들은 말려 죽이려고 했다.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거. 끌어내려고 했다. 왜냐하면 다 화장실에 물도 안 내려가는구나. 언론인들의 네. 습성은 화장실에 물도 안 내려가. 물론 아주 그 윤석열이 보기에 괘씸한 그러한 보도를 한 언론인들은 네. 짐을 싸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은 이 일부 이제 기자들은 그랬습니다만 언론인들의 습성은 개헌군이 오기 전에 여기를 지키자 이게 일단은 본능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다 모입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언론사는 이 계엄령이 발동을 하고 나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나서 대부분 자기네 회사에 모였습니다. 이 회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걸로. 맞다. MBC 사장도 그냥 갔어. 그렇죠. 예, 거기서 그냥 죽을란다 그러면서. 그렇죠. 안현종 사장도 그냥 갔었어. 그렇죠. 네. 회사로 싹 들어가서 네. 거기서 뭐 보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합니다. 뭐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물 끊고 전기 끊고 그 다음에 이 병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을 거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제 국회 끌어내는 것처럼 끌어내는 거죠. 4인 1조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끌어내는지. 백령도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수집소로 보내고. 이제 뭐 수용 시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끌어내고 뭐 거기를 뭐 무력화 시키는 걸로 사실은 1차적인 목적은 달성이 되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들어간 행정관급 이상이면 행정관이 5급 아니에요? 예, 5급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수백 명일 텐데 그 공무원들까지도 늘공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의혹도 많습니다. 그냥 어흥도 예, 많죠. 예.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도 예. 있고 늘공들도 많고 그런데 아니 하여간 그때 청와대 들어간 사람들은 다 수집소로 보낼 계획이었던데. 그래서 저는 이 수집소로 예. 뭐 실미도, 연평도, 백령도 아예 그 섬 하나를 봉쇄시켜 가지고 아니 무슨 뭐 거기도 무슨 옛날에 영화에 나온 무슨 뭐 감옥을 만들 일이 있습니까? 실미도처럼 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참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머릿속에 상상이 있지 않습니까? 참 전부 다 보면은 과대망상증 환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삼천교육대 비슷하게. 예. 아니 군이라도 가본 사람이 삼천교육대를 이야기하면 이해라도 되겠지만 아니 의무복무도 안 하신 분이 삼천교육대를 이야기하면 삼천교육대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무슨 3년제 교육대학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그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모든 계엄이나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적이었고 계속 하려고 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계엄사 화상회의를 그 다음날에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은이가. 예. 그거는 뭐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군이 딱 장악한 다음에
야 너희들 어떻게 뭐 이거 지금 지시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엊그제 그 홍준표 시장이 나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대구 시장이지만 네. 그 뭐 54단 사단장 밑으로 들어간다 이 계엄 선포되면은. 그렇지. 그런 이야기 어제 어느 방송에서 토론에 나와서 하셨거든요. 사단장이 예. 시장도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거기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예. 대구 지법의 부장판사라 법원장도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사법 행정권 다 들어가는 건데 입법 빼고요. 입법 그쵸. 빼고 다. 예, 입법 빼고 사법 행정권 다 들어가는데 입법만은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어마어마하다, 진짜 병력을 생각해보면. 투입한 게 국헌을 물러한 국헌 물러의 목적이 딱 떨어지는 거죠. 사단장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전단을 비롯해서 종교인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했던 거야. 수집소도 많이 필요하고 벙커도 많이 필요하고 그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이제 죽여버리고 이제 예. 백령도 인근에서 배도 침몰시키고 뭐 이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 공수장에 나온 사안을 보면요. 예. 그 홍장원 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 양반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천주교 정의구현 사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뭐 종교인 뭐 없어요. 그냥 내 눈에 거슬리는 거는 전부 다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에서는 일부 교회에서는 또 저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미친 자들이 많아. 예. 제대로 믿고 있지도 않으면서 사이비 이단들이 판치고 있으니까 정말 큰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종교적 지도자를 떠나가지고 어떤 사회적 적어도 어른이라면은 예. 그 2030 세대 있지 않습니까? 한참 우리 그 사회의 주축이 되기 위해서 커나가는 세대를 범죄자 만들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서 나는 얘들이 범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싸우고 있었어. 이렇게 뒤에 숨는 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지금 그거나 군통수권자가 범죄 나와가지고 나는 잘 모르지. 다 네가 했지. 다 네가 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 그러고 아마 오늘 나오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돌았습니까? 그걸 내 맘대로 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자도 경찰이 지금 보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전에 유튜브 영상이나 발언했던 내용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관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이런 인간들이 다시는 이상한 소리 못하게 입증을 해야 이게 따끔한 사법적인 처벌이 돼야 이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예. 뭐 이거 좀 최근에 보도도 나왔는데 지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돈 냄새 이게 그러니까 막 동원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막 뭐 얼마 몇만 원 줄게. 몇만 원 줄게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먼저 떨어져 나간 게 신남성연대인가 그쪽에서 우리 2030들 이용만 해먹고 무대에는 젊은 애도 올리고 그러더니 우리 안 가 그러더니 이제는 여의도파하고 광화문파가 지금 나눴다라는 거잖아요. 광화문파는 정광훈이고 여의도파는 또 다른 사람 지들끼리 지금 이거 책임 소재 가지고 뭐 수사망 좁혀오니까 제가 지금 비겁하게 또 회피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사실은 돈 냄새 맡고 더 딸려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좀 한심한 모습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이 진짜로 기독교인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전부 이단들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주장입니다. 예. 저는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저는 목사라는 자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사이비이자 이단이죠. 까불지 마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까불지 마가. 정말 정광훈처럼 오만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인간이 어떻게 목사 타이틀을 감히 참 한심합니다. 예, 대통령이 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뭐. 근데 마지막으로 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왜 한국은행 강남본부를 굳이 탁 집어가지고 거기를 점령하려고 했을까? 내가 강남본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가가지고 뭐가 없던데? 저도 그냥 아니 그게 무슨 메인 서버가 하나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메인 서버가 있다. 예. 한국은행 강남 지역 센터인가 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91년 11월 설치 이래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 외국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한강 이남 서울 지역,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 과천시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보니까. 근데 이거하고 제가 이제 굳이 맞추려면 마이너한 거긴 합니다만은 대통령 옆에 있었던 사람이 줬다고 하는 그 문건, 기획재정부 문건에 예. 그 비상 입법기구 만들어라. 그렇죠. 예. 국회에다가 돈 주지 말아라. 그거하고 한국은행 강남본부 과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혼자 이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다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아니면 FIU 있잖아요. 예, 예. 돈 거래가 이제 4천만 원 이상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 아, 예, 금융정보 분석. 금융정보 예, 분석. CTR 현금 이상거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제가 FIU 근무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FIU의 핵심 기능이 혹시 강남본부에 있나? 아니 FIU 자체에 메인 서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상하단 말이야. 왜 강남본부지? 그 메인 서버 이해를 가격비가 1년에 못하겠어. 한 수십억 나가죠. 그렇죠. 예. FIU를 장악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거기 통제하고 돈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는. 근데 왜 강남본부지? 예? 굳이 뭐 비상 입법기구나 뭐 이런 거를 굳이 강남본부에서 할 일은 없잖아. 과천을 통제한다고 해서 군인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냥 통제권이 이쪽 관할구역이니까 강남본부를 한 건가? 그 난 이해가 안 돼. 통상 나 지금 은행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들의 그 예. 본점에 메인 서버가 있다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점에 메인 서버가 없고 메인 서버가 워낙 큰 경우는 따로 또 보안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그 강남 본부라는 자체가 무슨 어떠한 그 특정한 메인 서버를 갖다가 장악하기 위한 입장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걸 텐데 설마 거기에서 돈 이렇게 빼가려고 그건 아니고요. 예. 아무리 정말 인성이 더러운 인간들이라도 그거는 아니겠지 설마. 네. 예, 김건희가 돈 빼다가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정치분석이었고요. 광고까지 다 마쳤죠. 예. 임무 클리어 됐습니다. 최근의 정치분석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일,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